안녕하세요. 2021학번 여러분들. 우선 산업디자인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학과 설명회에 시간 내서 참석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학과 설명회를 진행할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이정아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의 학과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선 제가 산업디자인학과는 어떤 과이고 어떠한 진로를 가지게 되는지 전반적인 학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2학년 과대표 학생이 여러분들이 산업디자인학과에 진입하게 되면 어떠한 과목을 배우고 어떠한 시설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산업디자인학과의 생활에 대한 소개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Q&A 세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Q&A 세션을 도와주실 패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널 분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후 Q&A 세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과 소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산업디자인학과는 어떤 과인가요? 공대 속의 미래? 혹은 카이 속의 낭만? 여러분들 역시 카이스트 학생이시더라 그런지 정말 똑똑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이미지가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먼저 스케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표현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되게 선들길이 되게 자유롭고 되게 정확해 보이죠? 이렇게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한 이후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실현하는 이런 조형 능력을 배우고요. 여러 가지 색깔 감각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학부 4년을 통해서 만능 예술가로 다시 태어나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말을 듣고 머리가 띵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닌데 내가 과를 혹시 잘못 온 건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새내기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는 산업디자인학과에 대한 편견입니다. 앞에서 되게 좋은 예시들을 보여줘 버려서 되게 그렇다면 산디과는 또 미술을 못하냐 할 수도 있겠는데 저도 이 정도는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본 산업디자인학과는 과연 어떤 과일까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는 도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디어를 펼쳐나가는 학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자의 니즈를 맞추어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학과인 만큼 그 어느 학과보다 기술에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스케치든 3D 모델링이든 납땜이건 혹은 코니이건 어떠한 도구이건 간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도구라고 생각하게 하면 바로 그 아이디어를 툭 가져다가 쓰는 학과, 그 학과가 바로 산업디자인학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웃픈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계과보다 먼저 기계를 만들고 전자과보다 먼저 회로도를 그리고 납땜을 하며 그리고 전선과와 같이 코딩을 하는 이러면서도 사포질과 스케치 이런 걸 틈틈이 하는 만능 엔지니어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인위성과 주관성에 맞춰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기존 디자인 스쿨이 이렇게 미술 쪽에 치우쳐 있다면 산업디자인학과는 굉장히 포괄적이게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산업디자인학과를 단순히 미대라고 칭하는 건 약간의 비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까요?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툴을 배우기 때문에 딱히 뭘 배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포맷을 따른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이디에이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들을 생각해낼 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발산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중에서 본인이 해결할 문제를 확고해야겠죠? 사실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인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확고히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 확고히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본인의 잠재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발산이 되고 최종적으로 솔루션 하나를 구축해 나가면서 다시 의견이 수렴이 되게 돼요.
이렇게 발산, 수렴, 또 발산,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마치 다이아몬드 두 개와 형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아이디에이션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사전에 어떤 멋진 디자이너들이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당연히 찾아보겠죠.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 지식이 쌓이게 되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려는 과정을 통해 제품 제작 능력도 기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본인의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 디자인인가를 사용자들에게 납득시키는 소통 능력인데요. 반복적인 아이디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산업디자인학과에 재학을 하면서 배우게 될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3D과가 도대체 어떤 과인가에 대한 윤곽 정도는 잡힐 거예요. 근데 3D과가 좋은 거지 카이스트 내일 3D과가 좋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라면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카이스트 3D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해당 파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는 1986년,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설립된 지 약 15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약간 초반부터 있던 학과는 아니죠. 근데 생각보다는 좀 이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됐고, 설립된 지 약 23년 만에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주간지인 비즈니스 워크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디자인 스쿨 탑 30개 중에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게 탑 30이 1위부터 30까지가 아니라 되게 그냥 다 모아서 목록이라서 되게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성장해 나갑니다. 2010년, 11년, 12년에는 컨버전 디자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기관에서 3년 내내 1위를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산업디자인학과인데 수치로만 보면 되게 좋아요.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했는데?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상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상은 그냥 딱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가 교수님 제발 이 상장 좀 보내주세요. 올려야 됩니다 해서 모은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자료에서 그냥 필요한 거 같은 것만 쭉 긁어온 거거든요. 상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학과인데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그런 어워드나 학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만한 학회나 어워드들을 뽑아왔어요. IF라든지 레드닷이라든지 카이라든지 되게 요즘 유명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최근에 봤을 때 굉장히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라고 느낀 것들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이게 US UI로서 요즘 좀 인기 있는 그런 디자인 파트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큰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수익률만 보고 재무적 측면에서만 투자를 해요. 이래야 내가 돈 더 잘 벌겠지 하면서 약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큰 변동을 겪으니까 근데 좀 지속적인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싶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된 투자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경제의 방식이 바뀌게 돼요. 이 시점을, 이런 시대적 흐름을 교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했냐? 사람들이 보통 가치로 꼽는 6가지를 선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가치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오늘 이런 투자를 했는데 이걸로 너의 가치는 이만큼 상승했고 앞으로 이런 투자를 해! 라고 제안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건데요. 이게 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요. 이게 대한민국 처음으로 IF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사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보통 대학에서 이렇게 학회를 낼 때는 학생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작품을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삼성과 같은 기업과 결어서 금상을 따는 그런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여러분도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동식 음악 병동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코로나19 때 처음에 병동 부족 사태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이걸 모듈형이면 좀 조립하고 이동시키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음악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에어 커버를 더 씌우는 방향으로 모듈을 만들어요. 되게 편하겠죠? 쉽게 개수도 늘릴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중환자가 어디에 있던 간에 많이 밀집되는 지역에 빠르게 세우고 빠르게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모듈화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제가 아까 음악 병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별 진료소와 같은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사용이 가능하죠. 이것도 레드닷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굉장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학회에서 수상을 하는 경력인데요. 그 UIST라고 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VR 체험 다들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좀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 거의 보면은 화면이 돼서 내가 이 세계에 떨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에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냐면 근데 난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좀 느끼고 싶은데? 이런 방향으로 무게를 느낄 수 있다든지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카이스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저희가 물체를 툭 건들면 흔들리죠. 진동이 일어요. 그럴 때는 반동이 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것쯤은 적용해줘야 진짜 VR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실제 적용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그래서 그 VR이고 여기 보시면 이건 칼이고 이건 냄비잖아요. 그쵸? 약간 이런 거 다른 걸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낌의 차이가 오는지를 진짜 사람들이 실험하는데 정말 다르대요. 그래서 UIST에서 상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이거는 전체 참여 논문의 1%에게만 주어지는 상인데다가 심지어 이것도 대한민국 최초예요. 그리고 사실 HCI 분야가 요즘 되게 뜨고 있는데 HCI에서 가장 권위적이라고 평가받는 학회가 바로 카이거든요. 이 카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연구를 가져와 봤는데 에어스캐폴딩이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딴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면 여기 이걸 그렸는데 이 부분이 뭐라니까 하면 그게 도대체 어딘데 뒤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야 라는 반응이 좀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기 어렵죠 3D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리미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손으로 여기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 거예요 공간에서. 그럼 이게 손의 미세한 부분들을 다 인지해서 여기 보면 이 파란색 빨간색 선이 보일 텐데 이게 기계가 예측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정말로 3D로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된 상태에서 태블릿에서 펜을 꺼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따라서 그 평면으로 이동하면서 훨씬 편하고 유연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대상을 받았습니다. 3D과가 이렇게 대단한데 이쯤 되면 선배들은 도대체 왜 3D과를 골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D과 선배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전 재학생들에게. 조사해본 결과 보통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를 실현시키고 그 와중에 실현시키는 과정이 눈에 보여요. 이 과정에서 매력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흥미를 느낀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전 가끔 미적투를 볼 때 가장 크게 느꼈는데 시험을 보는 중에 우매함에 봉우리에서 떨어져요. 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못했던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3D과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뭘 하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약간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걸 더 배워서 이걸 보충해야겠다가 보이는 게 참 매력적인 학과입니다. 또 사용자를 원하는 기술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그리고 시장이 직접적으로 인터랙션 하는 거에 매력을 느끼신 분도 많고요. 네,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가지 않아서 그것이 낭만이니까 하고 학과의 그 소수과의 분위기, 그들만의 감성 그런 거에 끌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과 설명회를 듣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이 과에 흥미가 있을까도 있겠지만 이 과가 내 적성에 맞을까도 사실 아마 중요한 고민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업디자인학과 선배들에게 아까 내가 만약에 3D과에 진학을 할 사람들을 본다면 너 이 능력 있어? 라고 물어볼 것 같다 하는 능력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약간 요약을 해봤을 때 이 정도 4개가 필요해요. 처음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사실 당연하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학과인데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물론 아이디어가 매 순간마다 완전 번쩍번쩍 떠오르면 그건 진짜 더할 없이가 3D과에 오셔야 하고요. 근데 사실 아이디어라는 게 심지어 지금 제품 디자인 수업을 하고 계시는 배상민 교수님도 맨날 이 말을 하시거든요.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아? 너네가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메모해야 그게 모여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게 아이디어야. 메모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아이디어는 물론 본적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산업디자인학과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석 능력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산업디자인학과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죠. 이 사람은 뭘 원하겠다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거를 여러분의 솔루션까지 이끌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논리적이어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이너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일리 있네 라고 느끼게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데요. 넓은 마음이라 하니까 좀 도대체 뭐야 싶을 수도 있겠지만 3D과에서 정말 다양한 툴을 써요. 진짜 사소하게는 사포질부터 시작해서
그 심하게는 코딩까지 되게 납땜 코딩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약간 이런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종이접기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툴을 쓰는데 이런 툴을 쓸 때 주저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이걸 배워봐야겠다.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끈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에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제품으로 안 나오면 저 물거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더 완벽하게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필요해요. 아, 이것만 좀 고치면 더 나아질 것 같다 할 때 약간 계속 고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산업 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학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졸업 후에 뭐하지? 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대학생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학과 사무실에 여쭤서 가져와 봤는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퍼센트 관련 비율이에요. 보면 학사에서 석사로 넘어갈 때 60%의 사람들이 대학원을 간 걸 알 수 있죠? 산업계로도 빠지긴 했어요. 여기 이래서 석사 과정을 갔을 때는 이제부터 균일해져요. 박사 과정과 학계와 산업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진로가 바뀔 것 같아서 이건 저보다 대학원 가시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정보만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학과 설명회 사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사전 질문이 나왔던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디과 대학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할까요? 산디과 대학원에서는 아까 제가 도구가 다양하다 했잖아요. 그 연필부터 AI까지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요. 그 다루는 범위는 제품, 서비스, 사회, 그리고 심지어 정책까지 굉장히 넓은 범주의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마 디자인하면 제품 디자인을 가장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제품 디자인을 다루고 있는 랩이 바로 IDI입니다. 약간 나는 3D다 하는 책 되게 많이 표지에서 많이 보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랩의 차이점은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디자인을 한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랩 이름도 IDIM인 게 I dream, design, donate, I am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는 꿈꾸고 디자인하고 나눈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진 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운데 칠판에 그려진 거 있잖아요. 이게 러브팟이라는 가습기예요. 제 기억에 아마 대면일 때 기념품샵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걸로 번 수익을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전액을. 아, 너희들을 위해 쓰세요라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부하는 게 이 랩의 취지와 잘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씨앗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발도상국 분들이 좀 잘 못 살잖아요. 근데 그 개발도상국은 좀 더 기술이 좀 덜하고 그 지역에서는 더 많이 나는 재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재료와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약간 거기서 유용히 쓸 수 있는 제품 같은 걸 만들어줘요. 이것을 씨앗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씨앗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도 해요. 약간 대표적인 걸로는 태양이 막 내리쬐는 약간 그런 나라에 전기 없이 태양광으로 쓸 수 있는 약간 라이트 패널이라는 거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랩은 메이킹 랩인데요. 이게 약간 저희가 흔히들 랩들 정리를 말하자면 약간 막 제품 다루는 랩 할 때 그런 느낌의 카테고리예요. 메이킹 랩인데 메이킹 랩은 뭐냐면 사용자와 컴퓨터가 인터랙션 하는 걸 바탕으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랩이에요. 먼저 소개해드릴 랩은 메이크 인터랙트라는 랩인데 이 랩은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를 좀 더 중점으로 다루는 랩이에요. 약간 예시로 아까 혹시 말씀드렸던 엘라스틱 기억나시나요? 그 VR 그건데 그걸 바로 이 랩에서 만들었고요. 약간 이렇게만 말하면 좀 더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또 뭐 했냐면 VR 관련해서 저희가 VR을 할 때 저희는 VR로 눈으로는 산을 걷고 있어요. 산을 오르는데 바닥이 평평해요. 여기서 확 깨져. 아, 바닥이잖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안드리아 교수님 연구실인 메이크 인터랙트에서는 바닥이 진짜 굴곡지게 올라가게 아래로 모터를 막 달아서 아래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한 발 걸으면 올라가고 해서 좀 더 약간 실제 상황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정말 하드웨어 중심이죠. 두 번째는 원더랩인데요. 원더랩은 사용자들에게 원더풀한 경험을 제공해주자라는 걸 모토로 만든 랩이에요. 혹시 신세계 넥스페리움 가보셨나요? 그게 6층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다양한 카이스트의 많은 과들이 자기들 작품을 전시를 해놨어요.
이게 바로 원더랩에서 내놓은 트랜스월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가서 헬멧 쓰고 체험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가 그때 이걸 부학생회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반대쪽에서 막 병균을 막 만들고 반대쪽에서 죽이고 이러면서 좀 놀았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흥미롭고 약간 원더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밌었어요. 다음은 CIDR인데요. CIDR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인터랙션을 만드는 연구실이고요. CIDR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앞에 코로나 모듈 영막병동 있죠? 그거를 카이스트 3D가 전체적으로 만들면 딱 잡고 주관해서 만든 그런 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디자인 실무 쪽으로 넘어가서 과연 이렇게 만든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일까? 약간 평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랩이에요. 다음은 스케치 랩인데 이게 아까 에어스캐폴딩 기술 있잖아요. 막 다리미 만들고 그 손으로 디자인하는 그 에어스캐폴딩 기술을 스케치 랩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봤을 때 디자이너를 위한 도구는 누가 가장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지금 첫 봤을 때는 약간 되게 코딩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산과가 제일 아닐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본인이 불편한 건 본인이 제일 잘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디자이너를 위한 가장 좋은 툴은 디자이너만이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이걸 모토로 스케치가 아니라 디자이너를 위한 이런 툴을 직접 만드는 건 스케치 랩이고요. 아까 말한 에어스캐폴딩 말고 저렇게 포스트잇을 막 붙이는 그런 약간 앱도 만들고 그런 인터랙션을 만들어 가는 게 스케치 랩입니다. 다음은 컬러 랩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색이 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었고요. 사실 색과 빛이 시각 인지랑 감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뭘 하냐면 색과 빛이라는 약간 이런 주제에서 그치지 않고 약간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조명, 그리고 염색약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의 연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연구에서 아마 후에 패널로 나오시겠지만 그 연구실에서 지금 계시는 분도 앞에 나와 있고 계시고요. 아마 이따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이 그래서 이 랩 딱 열면 정말로 이렇게 있어요. 랩 사진이거든요. 아마 화장을 하시는 여자분들은 진짜 저는 이거 보고 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잠깐. 근데 그래서 되게 예쁘고 멋진 연구실이기도 해요. 다음은 넥스트 인터페이스 랩인데요. 여기는 이제부터는 약간 UX UI 관련된 랩이에요. 이 UX UI를 하는 랩인데 이게 약간 어플리케이션 아까 얼라인 보셨죠? 그 얼라인이라고 해서 가치 기반 투자를 했던 그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약간 어떻게 디자인했을 때 소비자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좋게 앱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하는 곳이에요. 약간 실제로 막 어린이들은 그림을 어떻게 인지하냐 이런 걸 기반으로 약간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랩이에요. 다음은 CISD인데요. CISD는 이 랩을 설명해 보라고 이 대학원 분들에게 부탁했을 때 되게 촛불 같다, 따스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그 맥락과 같이 저희가 IoT 같은 스마트 기술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때 되게 인간 중심적 이론은 그런 시각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디자이너이즈인데요. 디자이너이즈는 사실 딱 저 단어를 들으면 디자이너 시키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하고 약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디자인의 장점을 과연 디자인에만 적용하는 게 맞을까? 뭔가 딴 데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를 약간 목표 방향성으로 잡아서 연구하는 랩이에요. 어떤 거냐면 디자인의 장점은 사실 사용자가 직접 사고를 해서 뭘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든 것들이 다른 이용자들의 생활 행동 양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장점이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디자인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디자인적 사고를 경영과 전략, 사회 정책 등에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이즈 랩입니다. 다음은 기술 관련 랩들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지금 21세기에는 약간 기술이 되게 빨리 발전하잖아요. 이 속도로 기술 발전하면 난 나중에 뭐 연구하지? 싶을 정도로 사실 기술 발전이 빨라요. 근데 아까 디자인은 어떤 기술이든지 툴에 관계없이 이거 아이디어 실현에 좋을 것 같다면 제가 툭 가져다 쓴다 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가면 당연히 더 많은 걸 끌어오겠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것 랩들을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그중 하나가 AI 익스피리언스 랩이고 새로 생겼어요. 딱 이름에서부터 AI를 할 것 같죠? 네, 맞아요. AI 관련해서 AI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약간 머신러닝을 하는데 디자이너들이 쓰기 좀 어려워하니까 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 또 이게 아무래도 네트워크 지향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개개인의 니즈를 맞추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집단의 니즈를 맞추는 디자인을 하는 랩이기도 해요. 또 다음 어펙티브 시스템 앤 코그니션 랩인데요. 이 랩도 새로 생겼어요. 되게 새로 많이 생겼죠? 산디간 되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기술을 주로 다루는 랩들이 새로 뿅 하고 생깁니다. 이 랩은 인간의 감각과 감정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해요.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이런 기술이 어디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랩이에요. 이 두 가지 랩 같은 경우는 아직 새로 생겼고, 그래서 지금 연구를 막 활발하게 이미 나온 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그럼 대학원이 아니면 난 대학원 가기 싫은데 산디과는 가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뭘 하는지 설명해 드리면, 일단 먼저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에 가고요. 그래서 LG도 가고 삼성도 가고 넥슨코리아도 가고 여기저기 갑니다. 당연히 가겠죠?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창업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학과다 보니까 생각해놓은 게 많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수업 프로젝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돈 벌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데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창업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창업가들이 계세요. 또 당연히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도 하고 계시겠죠? 서울대 같은 종합대부터 유니스트 같은 과기원,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오신 교수님들도 계세요. 이분이 아까 그 넥스트 인터페이스 랩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계시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사실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게 산디과 좋아. 근데 카이스트가 되게 복부전 이런 게 포트랙 제도로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같이 들으면 좋은 수업이 없을까? 과목이 없을까? 전공이 없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사를 좀 해봤어요.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되게 다양한 과가 나왔는데 되게 유독 전산이 많아요. 전산과, 주전, 전산학과, 전산학과, 복수전공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서 응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제 주변에서 복부전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조사를 해와봤는데, 먼저 사실 전산이 가장 유명한 조합이죠. 그것도 전산디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조합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UX UI 분야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할 때 원래 UX UI만 만약에 디자인만 배우면 여러분은 그냥 디자인만 하는 거에서 그렇게 그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이런 디자인이 예쁠 것 같은데요? 이러면 기술 좋을 것 같은데요? 코딩을 배우면 더 나아지겠죠? 이제 개발자한테 입김이 좀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도 더 좋을 것 같고 이러면 인터랙션 만들기도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방향 어떠세요? 라고 좀 더 소통이 잘 되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건 그래서 정말 만능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천드릴 수업은 소셜 컴퓨팅 개론과 HCI 개론인데 이거 두 개 다 리액트와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역량도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코딩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같이 한 살 많아요. 인원에 비해서. 관광과가 학생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관광과도 되게 GIS나 매트랩 등 굉장히 많은 툴들을 사용해요. 되게 3D과랑 약간 여기서 느낌은 좀 비슷하죠. 다양한 툴을 사용하는 거. 근데 여기다 3D과에 관광과를 더하면 당연히 더 많은 툴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오른쪽에 제가 추천드린 도시건축학 개론과 도시설계 스튜디오 관련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툴을 조화롭게 써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3D과에서는 3D 커팅, 톱질 같은 것도 미리 배울 수 있다 보니까 더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계공학과예요. 기계공학과에서 사실 제가 아까 앞에서 기계공학과보다 기계를 먼저 만들어요 할 때 보여줬던 사진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저 만들 때 좀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제가 스스로 리니어 시프트가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걸 모터 원리가 뭐지? 이런 거 사실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만들었어요. 이런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기계공학과를 같이 들으신 복수전공 하신 선배님이 있는데 딱 뭔가를 봤을 때 이걸 써서 이렇게 구현했겠구나 하고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추천해드릴 거는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설계라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이걸 한번 수강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정도고 다음은 이제 김대혁 과대표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어서 학과 교과목과 생활 그리고 시설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과목, 산디과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제일 먼저 들을 수업으로는 발상과 표현이 있죠. 이 발상과 표현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산디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데 홈워크를 통해서 스케치를 하고요. 스케치는 뭐 신체 일부분이나 전신 확인하고 아니면 도형, 제품 같은 것도 스케치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2부터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팀플하는 법이나 아니면은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다시 수렴하고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 받고 그걸 또 반영하는 그런 디자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처음 듣는 전공 필수 수업 기초 디자인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밸런스랑 텐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기초 디자인 수업에서는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하는데 기본 도형으로는 직육 매체, 정육 매체, 또 원기둥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1에서는 직육 매체 3가지, 이 서로 다른 직육 매체를 가지고 밸런스와 텐션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2에서는 또 밸런스와 텐션을 이 테이프 디스펜서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헤어 드라이어를 모브업을 하는데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이는 것처럼 차례로 먼저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 위에다가 레진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붙여서 붙입니다. 붙이면 이제 형태가 너무 더러울 것 같으니까 사포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포질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표면이 말끔해져서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컴퓨터 응용 디자인이라는 수업인데요. 이게 줄여서 커몽디 아니면 캐드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 수업에서는 이제 캐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이랑 렌더링을 합니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업에서 퓨전이라는 프로그램이랑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 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키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링 제품을 색을 입히거나 재질을 바꾸거나 아니면 배경을 설정하고 강원까지 설정하고 또 추가로 애니메이션까지 넣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품 디자인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의자 만드는 수업이라고 되게 유명한 수업이죠. 이게 이번 학기에는 교수님이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 프로젝트 1은 팀 프로젝트, 프로젝트 2는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어요. 프로젝트 1에서는 주제가 Redesign with COVID-19이라고 안티바이러스 디자인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을 가지고 사회에서 문제를 찾고 팀끼리 그걸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제가 있던 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저희 팀은 이 바구니에 문제가 있다. 안티바이러스 측면에서는 이게 좀 더럽고 유니버셜 측면에서는 손이 좀 아프다 라는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을 했고 또 여러 피드백 그리고 재디자인을 거쳐가지고 이런 최종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의자만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구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만드는 프로젝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로는 그래픽 디자인인데요. 이건 탁구에서 많이 들을 정도로 산디과 입문 수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픽 툴을 이용을 하는데 우선은 일러스트레이터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포토샵을 가끔씩 사용을 해요. 이걸 가지고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같은 그래픽 기초를 배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포스터 프로젝트인데 뮤직 포스터라는 걸 진행을 하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영화 만들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터랙션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수업인데 아까 그 메이크 인터랙트 랩이라고 제가 소개해줬던 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에서는 프로그래밍이랑 전자기학, 그러니까 회로를 융합하는 인터랙티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선 하드웨어로 마이크로빗이라는 걸 사용하고 또 아두이노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 마이크로빗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신세대 아두이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개인 프로젝트 한 번, 팀 프로젝트 한 번 있어요. 근데 이 개인 프로젝트랑 팀 프로젝트가 모두 자유주제라서 주제를 잘못 정하면 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가 내일 마감인데 개인 프로젝트가 제가 주제를 잘못 정해서 아직 반도 못 끝냈어요. 여러분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2학년 때까지는
뭔가 정적인 제품에 그쳤다면 3학년 때는 사용자나 인터랙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랑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거랑 관련된 수업이 인터랙티브 제품 디자인이라고 줄여서 인지디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수업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한 개의 제품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기획, 기획, 제작, 전시까지 모두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제품 디자인, 기초 디자인, 또 컴퓨터용 디자인, 인터랙션 프로토타입 이 수업을 모두 들어야지 이 인터랙티브 제품 디자인을 배우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 방법인데 솔직히 이 수업부터는 저도 안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조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이 수업에서는 아까 정화 선배께서 말씀해주신 더블 다이아몬드 그걸 배우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정호 선배가 과제를 진행했던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UX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UI UX 그거랑 관련된 디자인이에요. 이 UX 디자인에서는 과정, 방법, 원칙 등 실제 응용하며 경험하는 팀 기반 프로젝트 과목인데요. 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양 아까 보셨죠?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내서 그 과정을 거치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3학년 과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4학년은 뭐가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저희는 다 하기는 힘드니까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4학년 때는 1, 2, 3학년 때는 이제 기초를 배우고 그거를 탄탄히 해봤다면은 4학년 때는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가 디자이너가 되어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UI, UX나 HCI,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배운 다음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 어플 디자인하거나 코딩을 통해 구현하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는 UI, UX랑 관련된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수업이에요. 아까 정화 선배께서 설명해줬던 그 프로젝트고요. 이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I, UX를 다루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까 그 프로젝트 이거랑 관련된 프로젝트예요. 작년에는 농협 투자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투자나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UI, UX를 개발하는 과정을 했고 실제 제품까지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잘된 작품들은 레드닷 어워드라는 디자인 어워드에도 출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목 소개는 여기서 끝을 내고 생활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저도 다 해본 것들이에요. 축제. 우선은 축제 주점이 있죠. 이 사진은 2017년에 진행됐던 축제 주점인데 이름이 색칠이래요. 여기서 이제 물감통에다가 술을 넣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때 진행했던 선배님들이 남은 걸로 파티를 벌이는 거고, 이거는 18년에 진행했던 마녀 상점이라는 주점인데 이때는 그 진행자들이 옷을 다 까맣게 입고 와가지고 마녀 분장처럼 해서 서빙을 했다고 해요. 그때 여기 이뻐가지고 포토존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다음에 워크숍인데 이게 소속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대면을 때는 학생들 이름이랑 착장, 스타일까지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되게 친해질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먼저 이제 펜션에 놀러 가면 교수님들이 나중에 저녁이나 밤에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먹을 것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교수님들이 몇 명 보이고요. 이 다음은 산디에방. 이 프로그램은 이제 산디과랑 이제 학교에 있는 다른 동아리, 노래 부르는 동아리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산디과 건물 앞에서 버스킹을 한다고 해요. 버스킹을 하면서 선택과 학생들은 그 노래를 듣고 맛있는 것도 먹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대면으로도 저희 학과에서 진행을 했던 복고 파티인데 이거는 지금 대면 때 사진들이에요. 이때 매년마다 드레스 코드랑 색깔이 정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옷을 입고 오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패션쇼를 벌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의 패셔니스타를 뽑는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비대면 벚꽃 파티고요. 이건 대면이었을 때 벚꽃 파티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웰컴 박스인데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들어오면은 받게 될 거예요. 제가 받았던 거는 이런 스티커, 제 노트북에 붙어도 있는데 이런 스티커랑 이런 버리안 펠레버스, 정밀 측정을 한 도구죠. 그리고 앞치마. 또 여기는 안 나오는데 클립 보이시나요? 여기 클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고 편지까지 줬는데 이거는 아쉽게도 손편지는 아니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아우디랩은 그 산디과 1층에 있는 시설인데 여기 한쪽 벽면이 통유리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서 봤을 때 되게 멋지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도서관처럼 되어 있고 여러 디자인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수업도 듣고 토의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우디랩 안에 있는 시설이고 여기 이제 3D 프린터룸인데 여기 3D 프린터가 아마 10개 이상? 거의 20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재료만 있으면은 프린터를 만들어 쓸 수 있고 또 수업에서 쓰는 거라면 재료도 공짜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참 좋은 학과죠.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룸 옆에 있는 공간인데 이 사진에 넣는데 이제 여기에 전자부품들을 다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원하는 거 만들고 싶거나 아까 말했던 인터랙션 프로토타이핑 그 수업에서 부품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하나씩 가져가서 뭐 필요할 때 쓰고 그러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통 납땜을 하고요. 이거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쪽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디과동 밖에 있는 옆 건물이 이거 공산동인데 여기서는 보통 기초 디자인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 안에서 교수님이랑 수업을 진행하고 촬영 가지고 만들거나 사포질도 하고요. 공산동 안에 있는 기계들이고 여기서 이 안에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흰색 페인트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배들 모습이고요. 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건 끝나고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Q&A 섹션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앞에서 패널 소개가 잠깐 있을 예정인데 패널 분들 소개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과대표 말고는 비대면 때 산디과에 진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대표도 같이 앉혀놓을 테니까 혹시 비대면으로 살면서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이 학생에게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과대표 소개는 아까 했으니까 이제 패널분들 소개를 해달라고 할 건데요. 먼저 저희 부학생회장 정훈님.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지금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한정훈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 사이 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박사과정 마동혁이고요. 대학원 대표로 Q&A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과에 생명과학과에 있다가 3학년 때 늦게 산업디자인학과로 전과를 해서 지금 3학년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건 선배는 저희 처음 사전 조사 때 영어로 질문하고 계시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모셨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영어로 질문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네, 아무튼 패널 분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기 코트 입은 친구가 마이크 갖다 줄 거예요. 질문 손. 아무도 없나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새내기 2학번 이은지인데요. 산디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진로 같은 걸 좀 생각할수록 계속 드는 의문 중 하나가
앞서도 장점을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그 이제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한다는 점에서 뭔가 그 이제 우리 학교 밖에 뭐 홍대라든지 아니면 서울대 이제 미대가 따로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은 디자인을 엄청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뭐 전산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에 되게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과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내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고용을 할 때 있어서 저는 이 둘을 모두 할 줄 압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디자인을 되게 잘하고 기술을 되게 잘 다루는 사람 둘을 뽑아서 쓰는 게 더 그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저는 아직 학부생이니까 산업 디자인으로 나중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약간 하나에 특화된 좀 더 물론 이제 산업 디자인도 특화될 수 있다라고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벌써부터 융합을 하는 것이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뭔가 그 대학원생 그 패널 분이 답변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제가 17년도 그러니까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었고 그때 그 은진님인가요? 하여튼 네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이게 공대 3대랑 미대 3대랑 너무 2학년 때 다 그래픽 디자인 일로 하는데 홍대보다는 우리가 더 못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때 계속 고민이 많아가지고 다행히도 중학교 동창이 홍대 3대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학과 설명회 같은 걸 연합으로 해가지고 그때 홍대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들 많이 사귀었는데 그때 알게 된 점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디자인은 약간 좀 스타일링이나 데코레이션 좀 미적인 거에 좀 당연하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은 헤어 디자이너고 패션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생활을 해보고 친구들도 다 이제 학부 취업하거나 대학원 가서 느꼈던 거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스타일링으로 물론 시작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런 제품들이 대공정을 거치면서 이제 스타일링이 들어가야 돼서 사실 그게 디자인을 불렀지만 요즘은 뭐 2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4차 끝났죠? 5차인가? 하여튼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에 필요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그 역량이 좀 있다 보니까 단순한 스타일링에 그쳐서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그 디자인 팀 혹은 그 회사에서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되게 심도 있고 논리적인 설계가 필요한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뭐 몇십 년대, 20년대 전부터.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대중적으로는 다 미대 다 산디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끼리 인식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실 회사에 가서도 이런 스타일링을 전문으로 한 디자인을 따로 뽑고요. 그 논리적인 설계나 이 제품에 대한 좀 뭐랄까 이 제품 사용자 경험 자체를 디자인하는 디자인은 또 따로 못 뽑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되게 특화가 돼 있고 물론 학부 졸업해서 그런 스타일링 디자인을 좋아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게 기획자나 뭔가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을 잘 관리하는 디자이너로서는 또 취업길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뭐랄까 저희가 융합 기초학부 뭐 이런 것처럼 지금부터 학부 때부터 융합하는 건 절대 아니고 디자인을 딱 배우지만 좀 다른 결의 디자인을 한다. 플러스 저희가 아무래도 멋진 카이스트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알고 있어서 기술도 쉽게 융합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좀 홍대 디자이너랑 안 그래도 또 비교하게 된다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디자인 센스를 좀 더 사이드 프로젝트로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구도 있었고 그걸 못하더라도 사실 논리적인 디자인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홍대 미대 친구들보다 더 월등하게 입사한 친구도 있었고 제 여자친구도 홍대를 다니고 취업도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카이스트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는 아닌데요. 그 산디에서 거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외 대학원을 유학 가는 케이스가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또 궁금해요. 제가 해야겠죠? 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제 동기들은 많이 못 갔었는데 그 뒤에 이제 약간 좀 잠잠해지면서 저기 델프트의 공대에도 디자인 학부가 있거든요. 학부가 아니죠. 네, 대학원이 있어요. 학부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로 유학 간 친구도 있고 RCA로 간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좌절됐었고 카네기 멜론 간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해외를 무조건 잘 된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학과 자체가 그 공대 디자인 소속이 세계에는 얼마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IT 카이스트를 좀 인정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추천서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유학 준비를 했을 때 이제 IT 카이스트 이름을 걸고 유학하는 친구들도 네, 몇몇 케이스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학부 때 교환학생을 좀 뭐 아이디 카이스트에서 계약을 맺은 그런 학과끼리 가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시는 분 없죠? 네, 제가 원래 그 교환학생이라는 게 사실 저 W8 그러니까 국제용 W2인가요? 하여튼 그 학교에서 하는 그 교류가 있고 학과 차원의 교류가 있는데 학과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 카네기 멜론이랑 델프트랑 하여튼 몇몇 그 핀란드의 핀토네인가 하여튼 뭔가 여러 개한 세네 개가 있고요.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거는 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으로 가서 그 자유롭게 수업을 들으면서 디자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디자인 학부로 가서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 시스템이 6개월 동안 그 교환학생을 하고 6개월 동안 거기 해외 인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과에서는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못했는데 제가 학부 3, 4년 전에는 네, 한 해에 두 명씩 한두 명씩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플 점수 같은 거 보는데 그거 말고 디자인 같은 거는 그냥 적당히 잘하면 가는 것 같았어요. 전 영어를 못해서 못 가는데. 네. 다음 질문 있나요? 이렇게 진로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 혹시 이런 거는 나중에 막 따로 물어보고 싶으면 따로 산업디자인학과 인스타를 여쭤봐도 되고요. 그리고 좀 가벼운 질문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새내기인데요. 네. 혹시 산디가 평소에는 되게 힘들고 오히려 시험 기간에 널널하다 되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평소에 삶이 거칠 만한가요? 평소에요. 수업 별로 되게 다른 것 같아서 뭔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뭔가 평소에는 자그마한 퀴즈 이렇게 있고 이런 느낌인데 그 딱 시험 때 몰아서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 과는 그게 좀 더 퍼져 있는 느낌인데 근데 큰 프로젝트가 있는 수업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디자인이나 인터랙티브 제품 디자인 같은 거는 자기가 그 열심히 안 하고 미뤄둘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밤을 맨날 새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천천히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막판에 잠 덜 자고 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다른 과 수업은 이 정도 했네 해서 개념을 터득했다 시험 봐야지 이럴 수는 있는데 산디과 프로젝트는 자기가 욕심을 부린 만큼 뒷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더 오히려 밤새고요. 대충 하는 애들은 대충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학부 졸업하고 불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산디과는 너무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다 열정적인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다들 바빠 보이고 사실 시험 기간 사실 옛말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복전 부전 안 했어가지고 그냥 산디과는 시험 기간에 널널하던데 이러는데 요즘은 다 멋진 친구들이 다 시험도 보는 수업도 많이 듣기 때문에 바빠 보이더라고요. 재현아 여기 마이크 앞에 저기 친구 있어. 두 번째 줄. 혹시 그리고 그 후기생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후기생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그 봄학기 진학하는 거하고 가을학기 때 진입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목이 살짝 그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디과 지망한 새내기인데요. 방학 때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책 같은 걸로 공부를 하거나 약간 지식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산디과
경우에는 약간 디자인 실력을 기르거나 하기 위해서 방학 때 뭘 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되게 정말 다양한 툴을 많이 배우는데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셔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방학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수업에서 CAD를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전 학원에 다녀서 미리 한번 배워보니까 훨씬 더 학기 진행할 때 따라가는 편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가 말했듯이 선배처럼 방학 때 예습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왜냐면 수학은 공 예습할 수 있으면서 디자인 예습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그래서 영상 편집 툴 같은 거는 이미 그걸 정말 잘 다루는 친구들하고 같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혼자 독학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좀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어서 근데 또 막상 이게 독학을 하려면 손에 잘 안 잡히거든요. 툴이고 약간 너무 배워야 할 게 많다 보니까 정확히 뭘 해야 될지 되게 헷갈려요. 학원을 안 다니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우드 소싱이라는 공모전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혼자 로고 디자인 같은 거 내보면서 툴을 공부를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전 좀 재밌게 방학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툴 가지고 미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프로젝트 하는 걸 더 좋아했어가지고 그 학기 중에 친구들이랑 좀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진짜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한 번 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직접 개발해보고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다음에 나 이런 것도 해봤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봤던 그런 경험도 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디자인 툴 공부가 있으니까 사포질을 치면 계속 이렇게 사포질 하면은 매끈해지겠죠. 근데 잘 매끈해지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지만 이 제품 자체 이쁜가도 잘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학과 교수님들은 그런 피드백을 되게 수업 시간에 잘 해주시지만 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학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비싼 교수님 앞에서 툴 공부하는 게 좀 약간 교수님 입장에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피드백을 얼마나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툴에 허덕이고 있으면 교수님의 양질의 피드백을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스킬셋, 그러니까 툴 공부를 하시면 학기 중에 다른 친구들이 툴로 버벅거릴 때 자신은 그 멋진 디자인 센스 감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망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예습을 원하신다면 툴 공부를 지금 1학년이시면 오히려 툴 공부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앞에.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산디 하는 분들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약간 그 전산과랑 그 산디과를 둘 다 공부를 해보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전산과를 비롯한 다른 과목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론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그 생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산디과는 확실히 이제 프로젝트성 공부나 수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같이 공부하는 그 주기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 한 학기에 이 과목을 이쪽 과를 몰아듣고 다른 학기에 몰아듣고 하거나 아니면 한 학기에 그냥 여러 과의 과목들을 같이 듣거나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나요? 저희 중에는 복수 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20학번 좀 친구들 중에 전산디 복전하는 친구가 꽤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말씀하신 대로 되게 힘들긴 하고요. 이게 시간이 항상 저희는 평소에 바쁜데 이제 전산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 때 바쁘잖아요. 근데 이게 전산들이 같이 하게 되면 항상 바쁘게 돼서 애들이 밤을 많이 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업 같은 경우는 그 시간표 사진을 띄웠어야 되는데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시간표 사진 보여주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해줄 때씩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케이스 중에서 시간표가 산디과가 시간표는 기괴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 수업이랑 같이 듣기 많이 힘들어서 막 1년은 산디만 하고 그 다음 년도 전산만 하고, 그래서 한 번에 산디는 오전공하고 그 내년에는 전산만 사전공하고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도 봤어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으로 시간표나 그런 거 맞추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건,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시간표가 조금 다른 과목을 함께 수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다 인지하신 상태라서 지금 산디과가 전반적으로 커리큘럼을 좀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에 시간표도 포함이라서 아마 너무 길어서 수강 신청이 어려울까봐 하는 걱정은 조금은 덜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전산을 부전했었고 지금도 전산과 수업을 관심 있는 것만 뽑아서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전산과도 거의 대부분의 좀 높은 수업은 프로젝트식이 좀 많아요. 아까 제가 추천드린 소셜 컴퓨팅 개론 같은 것도 프로젝트성 수업이라서 그냥 산디과 과목이랑 똑같이 그런 건 그냥 한 과목 더 들으니까 좀 더 바빠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전자과 같은 과랑 같이 들으면 그런 과들은 이제 그냥 시험 보는 포맷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험 기간에 가서 힘들 거를 예상하고 본인 프로젝트를 조금 땡겨서 하는 그런 센스 정도 갖추면 학과 생활하기 좋겠죠? 혹시나 분리하고 싶으시면 전산과 먼저 듣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디자인과를 먼저 듣고 그러니까 물론 제 친구들 중에서 2학년 때 산디를 하고 3학년 때 전산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산디과에서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2학년 때 전산과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 스킬셋을 기반으로 2학년 때 뭔가 디자인 공부를 하면은 자기 그 스킬셋을 이용해서 디자인 프로젝트 하는 느낌인데, 2학년 때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고 3학년 때 그 뒤늦게 2학년 전산 수업을 들으니까 친구들도 없고 뭐 독강하게 되고 혼자 버벅거리고, 근데 다른 친구 주변에는 막 디자인 프로젝트 더 높은 거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약간 좀 현타를 느끼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분리하실 거면 좀 전산을 먼저 듣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전산 들으면서 디자인 툴 수업,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 같은 툴 수업 들으시고 1년 뒤에는 뭔가 이런 그 프로젝트 수업, 그러니까 스튜디오 수업 같은 걸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산디과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저는 그거 받아서 뒤에 하얀 옷 입으시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새내기인데요. 이건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아까 생명과 갔다가 3학년 때 다시 3D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왜 바꾸셨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때도 생물을 계속 공부했었고, 당연히 카이스트 와서도 첫 번째로 고민했던 과가 생명과였고, 그래서 작년에 생명과로 가서 3학년까지 공부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바꾸게 된 이유는 제가 10년 뒤에 봤을 때 어떤 걸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뭔가 산업디자인학과로서 10년 뒤에 제 모습이 좀 더 생명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보다 더 개인적으로 멋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의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확실히 그런 수업 스타일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팀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 아이디어를 또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바꾼 게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생명과가 안 좋고 안 싫어졌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 카이스트 사람들 특징이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과 옮기는 게 거의 70~80%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현타가 언제 오냐면은 즐기는 얘 옆에 성적도, 그러니까 즐기는 얘보다 못할 때, 그럴 때 약간 좀 현타를 가지면서 과를 좀 바꿔요. 그래서 1학년이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산디과 간다고 하면 약간 공부 때려치고 약간 좀 예술하러 오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그 되게 버리시고 이 카이스트 산디과도 카이스트 소속이니까
카이스트 안에서 자기가 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뒤에 뭘 할지 재밌는 게 뭘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고르시는 게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지금 기회에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정말 좋은 말씀 두 분이 해주신 게 이게 사실 영재고 과학고 나온 친구들은 더 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난 화학 전공이야, 넌 물리 전공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진짜 화학 전공이라고 고등학교 내내 생각하고 살았고 당연히 그래서 대학 와서도 신소재 전공 수업을 꽤 많이 들었어요. 1학년 때. 근데 이거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사실 굳이 바로 선택과를 골라라 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아까울 것도 충분히 알아서 그냥 만약에 들어봤을 때 그 그 다른 신소재나 그런 수업을 듣고 이걸 들어봤을 때 그냥 뭐가 더 재밌는지 왜냐면 생각해보면 아직 저희가 물론 과학 공부, 수과학 공부만 많이 했지만 제가 아무리 화학 공부를 몇 년을 했다 해서 미래가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저는 이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냥 선택과를 골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니면 저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게 뭐 활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활용이 또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석현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감정 쪽을 연구를 하시는데 그때 생명과학과에서 공부했던 게 다양히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케치랩 같은 경우에 저가 저번에 구경을 갔었는데 머신러닝 이런 걸 배울 때 뭐 적분 같은 거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여기서 말씀 제가 소개를 안 해요. 스케치 배석경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디자이너 툴 만드는 그 연구실에서 소개입니다. 네, 적분했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15분 정도까지만 질문 받을 건데 오늘 질문 안 하면 가서 후회할 것 같다, 인스타 DM 늦게 올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 싶으신 분들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들 마이크 잡은 수업 공간 처음이셔서 말 잘 못하시는 거겠죠? 뭐 대도 딱. 근데 여기는 왜 다 거리두기 하는? 우리는 거리두기 하는. 하여튼 네, 부담 없이 네, 이런 선배님들 만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네. 기회 있을 때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 되게 여러분들 되게 뭔가 멋있는 질문들만 많이 해가지고 좀 가벼운 질문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언제든 손 드시고요. 저희가 계속 할 말을 계속 할게요. 언제든지 손 드시고요. 없어요? 네. 제가 사실 저도 일반고 나왔고 화학계도 계속 공부하다가 다시 신소재 고민하다가 신소재 1화 2 듣고 이제 고민을 해서 산디과를 골랐는데 그때 제가 골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일반고인데 좀 회장 같은 것도 하고 좀 약간 축제 꾸미고 막 이런 거 되게 약간 제 스스로 말하면 웃기지만 인싸였거든요. 근데 카이스트 와서 내 인싸력을 어떻게 전공에 녹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내가 화학 공부하는 것보다 내 인싸력을 발휘하는 게 옆에 화학 잘하는 친구보다 잘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과를 골랐는데 그런 것처럼 자신이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산디과 자체가 아까 재밌는 거 하라고 했지만 산디과가 쉽게 눈 겉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뭔가 산디과 고를 수도 있어요. 사실 발상과 표현 듣다가 장난감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발상과 표현 듣고 산디과 왔다가 2학년 때 현타 와서 전과 친구도 많고 그래서 선뜻 산디과가 재밌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지금 이 짧은 한 달, 두 달 시기에 자신이 재밌는 거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고민하고 고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혹시 그게 디자인과라면 아니면 디자인이 궁금하다면 지금 질문하시거나 CA 같은 거 그리고 카이스트 특성상 언제든 또 전가를 하거나 또 과목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3학년이 되더라도 혹시 산업디자인학과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있거나 해보고 싶은 과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보는 거 정말 추천하고요. 또 그러다가 저처럼 전가를 하게 되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인데요. 우선 학점을 잘 두는지랑 그리고 평가가 다른 학부들은 딱 시험을 보고 그거에 맞게 나오는 건데
산업 디자인과 경우는 그 평가가 교수님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평가에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관이 좀 들어가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학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 어떤 과목들은 끝까지 학기가 끝날 때까지 성적이 안 나와서 마지막에 점수가 나올 때 학점을 처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B풀하고 A- 사이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다른 거보다 A플 더 잘하는 네, A풀은 정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디자인이 그러니까 디자인 감도 있지만 여기였죠. 네, 디자인 감도 있지만 이터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의지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교수님 피드백 받고 고쳐나오고 하면은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열정도 보시고 그래서 에이플 에이제 많은 친구들 두 부류가 있는데 열심히 한 친구 아니면 원래 잘하는 친구. 그래서 좀 희귀한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아까 평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점을 다른 과는 뭐 그 학점 자체가 자기의 에셋일 수 있겠지만 사실 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자기의 그 과제 모음집으로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학점은 사실 뭐 별이사 그러니까 로스쿨 간다거나 그렇게 유학 가는 다른 과로 갔을 때 학점을 좀 많이 보지 뭔가 디자이너로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점보다는 좀 더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교수님의 취향 주관으로 뭔가 좋은 점수 받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교수님의 주관에 또 따라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 만들다 보면 그게 스토리가 돼서 취업하는데 그냥 그 스토리로 이제 드림이 있는 경우가 생겨서 학점은 그렇게 고민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딱 하나만 바꾸고. 네, 완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21학번 새내기인데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산업디자인학과에 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돼서 발상과 표현 수업을 신청을 안 해서 못 들었거든요. 혹시 그 수업을 안 듣고 전공 수업을 들어도 큰 문제점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상과 표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더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배우는 과정을 배우는데 사실 이 기본 포맷은 모든 수업에 다 깔려있고 그 발상과 표현에 사용되는 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툴을 사용한다 정도의 차이라서 사실 저는 발상과 표현이 3D과 전반적인 흥미도를 결정하는 기필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상과 표현을 졸업하려면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디자인학과로. 그치만 발상과 표현을 안 들었다고 해서 뒷수업엔 전혀 지장이 가지 않아요. 그건 걱정 안